자, 여기는 정비사업이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정비사업은 6개의 사업이 있다고 했어요. 주거환경 개선, 달동네 했죠. 저숙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그랬죠. 조합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정비 극히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노후리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을 그랬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다음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관설이 열악하고 노후리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대비해서 여기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관설이 양호죠.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열악이냐 양호 차이죠. 노후리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는 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같다. 그럼 세 가지는 다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토지 효율적 이용,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을 연상하려 했잖아요. 가리봉역을 기점에서. 그 다음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이나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한다. 자, 이거 안국동 한옥마을 같은 거 머릿속에 연상하는 분들 있죠. 또 우리가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 자, 그래서 환경을 갖다 보전, 정비, 개량, 철거하는 게 아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리한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자, 정비구역이 아니죠. 종전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한다 했죠. 10,00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이 6개 사업을 갖다 이렇게 4가지로 압축해서 했습니다. 다음 노후리한 건축물 있죠.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40년간 보수보관에 드는 비용과 새로 철거할 때 드는 비용 알겠죠? 그것이 크더라. 그러면 새로 드는 비용이 더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후리한 건축물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서 구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준공을 종전에 20년 이상이었는데 이제 하한선을 규정했죠. 20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조례정한 건축물. 다음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와 구별할 것이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같은 것으로서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수, 어린이집, 경로당 등 같은 것이 있더라 하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토지 등 소유자라는 건 주거환경개사업,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관리사업. 자, 6개 중에 4가지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를 얘기하는 거지만 재건축의 경우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심해야 되겠죠. 정비역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부속토지 소유자는 되지만 누구는 안 된다? 지상권자는 안 되는구나.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안에서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얘기하는 것이 자 정비구역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서 기본 방침을 갖다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정책 방향 또 기본 방향 수립한 노후불량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가져가는데 10년 단위라고 5년마다 해서 기본 방침을 갖다 수립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넘깁시다. 자, 뭐가 있느냐? 정비 기본 얘기죠. 수립권자는 누가 한다? 특광자, 시장이 한데 군수는 없고 그중에 조심할 것은 10년 단위라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경우는 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하는 것이다. 그럼 대도시가면 반드시 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하는 건 아니죠. 도지사가 인정하면 하고 그때 가서 뭘 받도록 돼 있다? 나중에 승인받도록 돼 있다. 그럼 대도시장은 승인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는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